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골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도에서 수익을 내고 또 어제 또다시 종가 그리고 장중 매매를 통해서 베팅을 한 종목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낱낱이 확실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매매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해서 수익을 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일단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봉상의 차트이고요. 차트를 조금만 조정을 할게요. 자, 요게 지금 차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상 차트고 여기에 있는 지금 파란색 선들은 4등분선입니다. 4등분선. 그러니까 파동 자체를 나타나기 위해서 시작한 구간에서부터 4등분선을 그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AI를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차트 파동상 중간 라인, 그죠? 요 중간 라인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아주고 60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고 유지를 해주다가 이렇게 단기 N자형 파동 돌파가 나온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먹은 구간은 요 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돌파하는 라인, 10만 1,000원, 2,000원 이런 라인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이 났고 7월 31일에 그래서 한 차례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8월 1일 종가 베팅을 통해서 여기 종가 베팅을 통해서 두 번째를 먹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어제죠. 8월 3일 어제 목요일에 장중에 여기 살짝 들어가서 물렸다가 또 종가쯤에 베팅을 하면서 요렇게 단가를 여기 중간봉으로 하겠습니다. 한 11만 한 3,000원에서 4,000원 라인, 3,500원 정도. 그래서 요 라인쯤으로 우리가 단가를 맞춰놓고 종료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일봉상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총 먹은 횟수는 3번 정도, 일봉상에서 3번 정도 먹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특정 매물대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그죠? 주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일봉상에서 중요한 꼬리 라인들이 겹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라인들을 돌파를 해주고 유지를 해준 거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뭐죠? 자, 여기 일봉을, 이게 기준봉이죠. 그죠? 요 기준봉이 총 보시게 되면 4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4천억. 근데, 요렇게 올리고 나서 요거까지 포함을 하면 거래대금이 요거는 2,200억. 그 다음에 요거는 2,500억.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1,250억.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런 거래대금을 크게 터지면서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주가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거래대금이 분명히 이 기준봉 이후에 터지고 있고 유지를 해주는데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데 주가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양봉, 이 기준봉의 중간 라인이라도 이탈을 시키려고 하는 흔적조차도 없이 거래대금을 써주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윗구간에 대한, 그죠? 요 윗구간에 대한 이 매물에 대한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기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데 거래대금이 단순하게 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자리를 유지를 해준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솔트룩스를 가지고 오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패턴은 동일합니다. 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60일선에서 돌파해주고 주가가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은, 거래대금은
지금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더 터져서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1460억이라는 거래대금, 그죠? 요게 기준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 요런 라인들을 이탈을 안 시키고 거래대금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도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거래대금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고 한다면, 자, 기준봉의 거래대금, 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 기준봉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 때는 요거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 라인을 웬만하면 이탈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중간 라인.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중간 라인 이탈 안 시키면 좋고, 더더욱 잘 지켜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이 기준봉 라인에서 중간까지도 내려오지도 않고, 5일선 라인을 타면서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내가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요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날 있죠. 이날. 우리가 8월 1일에 종가 베팅을 하고 8월 2일에 저는 이날 더 가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어땠어요? 지수가 무너졌죠. 맞습니까? 이날 여러분들 지수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데 못 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한다는 겁니다. 더 갈 수 있는데 못 갔고 그래서 오늘 그나마 주가가 지수 자체가 그렇게 빠지지 않을 때 유지를 해주면서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결과론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상황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우리가 합쳐져서 주가 자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조금만 더 들어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21선이 있고 61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 21선이 있고 61선이 있죠. 왜 여기에서는 안 들어가고 왜 여기에서 들어가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1선이 여기 있고 61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21선 내려가고 61선이 오히려 올라가면 이걸 우리가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면요. 21선과 61선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얘의 차이는 며칠이죠? 얘의 차이는 40일입니다. 맞죠? 영업일 기준으로 40일이면 2달이에요. 2달.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최소 2달이 지나고 났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한 달, 2달.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 60일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이유가 이런 데드크로스 이후에 거래일 40일이라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굉장히 수학적이기도 하고 상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동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파동 이후에 적절한 거래일, 영업일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면서 60일선 돌파해주고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사골로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오늘 단타를 쳐야지 했을 때 이 고가를 돌파할 때도 붙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 미리 진입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매물대라든지 그리고 그런 상황적인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자,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지금 자, 보세요. AI가 먼저 움직이고 로봇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섹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에 이것과 비슷한 섹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앞으로의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에 대한 예측을 한다면 그 다음은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자, 자동차가 파동이 나왔죠.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21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 거냐? 21선 이렇게 내려가고 또 61선이 이런 식으로 또 어느 순간 올라오겠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가가 61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또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이런 레파토리를 기억을 하시고, 자, 요번에는 AI 로봇이었고, 예전에는 뭐 2차 전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양이라는 애가 있다 보면, 보세요. 금양도 시세가 나오고, 빠졌다가, 21선, 61선 여기서 못하죠. 그죠? 여기 데드크로스 나오죠. 그죠? 한 달 반 정도 걸려죠, 최소. 61선 위에서 또다시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에 대한 어떤 패턴은 공식처럼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골처럼 뽑아먹고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조금 나오는 거고,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은 61선에 대한 어떤 추가 재돌파와, 그죠? 추가 재돌파와, 그리고 매물대를 유지해 주는 거에 대한 종가 베팅에 대한 것, 그리고 주가 자체를 또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돌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레파토리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지만 일봉상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봉으로 또 넘어가면 또 너무나도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분봉은 조금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들은 일봉상에서 어떤 기준봉과, 그죠? 기준봉과, 그리고 어떤 갭 구간들, 그죠? 이런 갭 구간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신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이전에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요봉.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요거 시가라든지 중간 라인들을 우리가 끊는다고 하면, 자,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요. 보세요. 자, 요 라인들. 그죠? 요 라인들.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해줄 때, 혹은 갭 상승으로 돌파를 해줄 때도 붙을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라서 이거를 무조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주식이 난이도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곁들여서 우리가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 번 더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시 한 번 더 수익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